네,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계산 문제집이 나와서 그리고 계속 하루에도 한 몇 분씩 전화를 하셔서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인강들이나 다른 교재들 추천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신스럽게 저랑 같이 준비하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가시면 합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또 만약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영상으로 한 번쯤 남겨드리고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 좀 해소를 시켜드려야 그다음에 공부하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귀중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과목은 다들 이게 걱정하는 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암기하는 것들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리된 자료들이랑 뭐 앞문자 따거나 아니면 같이 또 얘기하면서 암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과목은 이제 계산 문제들이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6회 때 그래도 최근의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명확하게 빈칸이나 아니면 서술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좀 이해를 해야 답을 쓰거나 한 번, 두 번 꼬우진 않았었는데 제가 6회 시험은 어떻게 보면 5회 때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빈칸 넣기 명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거 어차피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빈칸 넣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이 모든 나무수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약간 이건 또 어차피 계산 문제 부분이니까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산 문제 이 부분은 또 역시나 계산 문제니까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손해평가반에 대한 것들을 불가능인지 그 사유를 쓰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서술 문제인데 이걸 이제 응용으로 만든 거예요. 응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제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제가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부분들 뒤쪽에서 보면 서술 문제를 응용한 사례를 넣음으로써 이제 응용하는 것들로 해서 좀 난이도 있게 가장 어렵게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계산 문제들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함정들이 5점짜리에도 다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회 때까지 아니면 4회 때까지는 단순하게 제이항 재집합 보험금을 구하시오 아니면 수학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였는데 여기에서는 수량요소, 표본조사, 전수조사에 대한 각각 피해를 줌으로써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조사 시기로 보면 당연히 이게 수량요소, 그 다음에 표본조사, 전수조사지만 그 다음에 피해율 크기로 보면 이게 가장 커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는 피해율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피해율 반영하는 우선순위는 맨 마지막부터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인데 이거에 대한 문구가 업무방어 맨 하단에 자그맣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셨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던 분들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렇게 함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뭐 모든 나무수, 그러니까 2회 때, 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모든 나무수, 뭐 고사된 나무수, 미보상 고사된 나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공식을 암기하면 그 공식에 대해서 그냥 대입을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였어요. 저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 결과주수에서 뭐 미보상이나 고사나 뭐 수학불능 이런 것들을 뺀다. 이게 조사 대상 주수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왔었던 건데 여기에서는 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모든 나무수가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도 이렇게 2019년 7월이라고 해서 가입했을 때보다 더 이전에 가입을 해서 어떤 제한 품종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 안에 실제 결과 주수 안에 미보상 주수는 또 별도로 빼서 나중에 조사 대상 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합쳐서 살아있는이라고 묶어놓거나 해서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던 것들에서 응용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하시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라는 용어들은 업무방어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뭐 모든 나무수라는 용어나 아니면 뭐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확 불능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또 현행 업무방어서에서는 조수해나 화재로는 묶어 있어도 조수해랑 냉해로 해서 자연재해로 묶어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업무방어서에서는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외 부분들을 각각 어떠한 뭐 자연재해만 있었을 경우, 조수해랑 화재로 인한 일부 나무 피해만 있었을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오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외 사항들만 이렇게 따로 읽어있지 여기에다가 원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재해랑 조수해 겹쳤을 때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이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오답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5점짜리에서도 이렇게 다 함정들이 있고 꼬우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개념을 좀 잡으시고 근데 결국에는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걸 구분해서 가져가시면 사실 이제 변수들이 많이 없어요. 당연히 이 안에 뭐 냉해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 피해가 막 폭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 재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바꾸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역시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술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합쳐진 거죠. 결국에는 4번까지는 이 비용들에 대한 원칙을 알고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계산 파트가 나머지도 이것들 더해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었으니까 같이 응용해서 풀었어야 됐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마늘에 대한 수입 보장이 나왔네요. 마늘에 대한 수입 보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업무방어서가 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들의 차이들을 봤었을 때 저희가 흔하게 생각할 때 수확기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는 거지만 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가입 당시 기준 가격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평년 수확량 대비 이쪽 수확량이 줄어들므로써 또 보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표본 구간을 주어줬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환산계수나 비대 추정 지수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품목인데 미적용 사유에서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5점짜리보다도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단계별로 수확량 구하고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암기했다시피 평수 위평에다가 가격만 대입을 해서 풀면 쉬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15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사고 일자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고 일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근거를 쓴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빈칸이나 서술 부분에서 이론으로 암기를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 거기 아래다가 각각에 대한 경과 비율이나 보험금을 이제 계산 문제로 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론과 어차피 그러니까 서술하거나 빈칸 넣는 부분들이랑 계산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였고 포인트 잡는 것들은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원칙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응용을 했던 게 나왔었고 마지막에 관련된 것도 각각 단계별로 수확량, 그 다음에 피해율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는 건데 과거에는 단일 품종이었어요. 아니 두 개 품종이 나오더라도 품종을 구분할 필요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A 품종, B 품종이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표준 수확량이 주어짐으로써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대로 저희 원칙 계산이 있었다 하면 거기다 그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만약에 해서 평이었다고 하면 이 평년 수확량을 다 주어주고 결국은 수확량을 구해서 미보상 감정을 구하고서 이 수확량을 구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확량을 구하기 전에 이 평년 수확량을 이용해서 수확량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이 몇 건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수확량만 구하면 이 평년 수확량은 주어진 값이었기 때문에 응용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가입 당시에라고 하면 뭐 50%냐 100%냐 뭐 최저냐 최대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예전에 벼 같은 경우는 보장 수확량의 개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범위만 있었지 아예 두 개의 품종을 주어주면서 이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세분화시키는 것들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평년 수확량 이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에는 수확량에서 그 주어진 값에서 이 수확량 토대로 미분상 함수량을 구해서 결국은 보험금을 산출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을 터치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응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구성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좀 전에 봤던 앞부분에 나왔던 이러한 그 손해평가에 관련된 이론 부분이랑 서술 부분들은 이 빈칸 부분 통해서 한 90% 정도는 다 나와 있으니까 업무방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빈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1과목은 그때 보셨다시피 100%다 나왔으니까 한번 믿고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책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다른 수험서들이나 다른 강의도 좀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뒷부분에 나왔던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앞에서 말했던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다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서 다 실려져 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이 나왔고 아까 전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15점짜리였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또 빈칸들이랑도 다 거의 좀 유사한 부분에서 빈칸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 다 나왔으니까 그 서술적인 부분이나 빈칸 넣기 하는 부분들은 이걸로 가져가시되 좀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 아까 전에 나왔던 부분들도 이거는 빈칸이 좀 틀리긴 했었지만 이 부분도 다 기존에 나왔던 과거에 있었던 자료에 다 이것도 6회 때 자료들이니까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실어 놔야 될 정도로 해서 다 실어 놨으니까요. 보시되 고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사골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정확히 픽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나머지는 계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빈칸이나 서술 그다음에 개념을 잡는 데 좀 이용하시되 계속 이제 계산 문제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책을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6회 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존 자료에다가 기존 자료들을 그냥 짜집게 한 겁니다. 좀 위치를 좀 바꾸고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 것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넣었던 것들이라서 근데 대신 이 책은 50%만 완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50%는 스터디하면서 같이 완성이 갈 겁니다. 1과목은 저희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 부분 보험료 부분은 가입 금액에서 어떤 요율들을 곱하거나 어떤 할인율이나 할증 같은 걸 곱해서 보험료 산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미경과비로 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감액을 하거나 함으로써 돌려주는 부분들 충분히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 자기부담 비율이나 자기부담금 어떤 시설에서 구조체나 피복제 또는 원해시설에서 원해시설이나 부대시설 관련해서도 자기부담금 비율 같은 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도 역시나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계약인수 파트에서는 표준수확량 이번에 나왔죠. 그다음에 평년수확량은 서술형으로 나왔고 그런데 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랑 인수 제한 파트에서도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기존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좀 많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 제한 파트도 이렇게 다뤄봤고 그다음에 상품 내용 다시 가면 보험금 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보면 9가지 상품에 대한 내용 5개에 대한 계약 인수 파트가 있는데 9개에 대한 상품 내용은 아시다시피 뭐 보험의 목적, 보상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은 계산 문제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고 별도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었고 가축 재해보험까지 이렇게 해서 1과목은 이런 식으로 하고 2과목 같은 경우도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금을 다 피해율 수확량이나 피해율이나 보험금 산출하는 것들이 다 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조건 종합 후 종합위험 그다음에 수학전 종합과수 또 종합위험 논작물 밭작물 특정위험 인삼 생산비 부장 원해시설 가축 재해보험까지 한 130페이지 한 110페이지 정도 이렇게 103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고요.
1과목은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중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한 40, 한 44,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페이지 정도 해서 지금 교재로서 만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는 50%만 완성형이고요.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50%는 채워 나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것들을 포스트잇, 이제 이러한 포스트잇이랑 꼭 필수품이 포스트잇이랑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에 수정 테이프, 이거를 이제 시간 되시면 사시다가,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백지 메모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백지 메모를 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랑 중요한 내용들을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 과목은 조사 방법도 중요해요. 조사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가지를 조사를 해서 가지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아니면 가지에 세 가지만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지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서 1m다 몇 개가 달려 있는지, 각각 품목마다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차피 그걸 가지고서 계산 문제로서 응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우선 1과목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것들을 업무 방법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여기다 메모를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계속 수시로 바뀔 거고, 또 내년에 업무방어서도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하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카테고리 발생을 하면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메모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매번 먼저 시작하는 게 보험 가입금액이라면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스스로 뭐 포스트잇에다가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습장에 하시고 나서 몇 가지 포인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뭐 어떤 수확량에다가 평년 수확량이 됐든지 표준 수확량이 됐든지, 포인트는 일정한 수확량에다가 가입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비율,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 수확량에다가. 근데 가격이 기준 가격도 있고 가입 가격도 있고 뭐 표준 가격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었고, 또 대표 품목에서 뭐 변화, 아니면 뭐 복분자, OD 그런 것 품목들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같이 이걸 또 채워 나갈 거고요. 대신 이게 저는 여기다 판서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실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이시면서 이걸 계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 그 어차피 일정한 수확량에다가 거의 가격이에요. 사실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죠. 거기다가 일정한 이제 비율을 곱할 건데, 여기다가 평년 수확량을 쓰는 게 있고 표준 수확량을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보장 수확량 쓰는 게 있었는데 이제 보장 수확량이 없었죠. 아니면 이런 수확량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재배 면적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점만 구분을 하시면 되실 거고, 가격이라는 게 가입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기준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 표준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재배 면적에 대한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당 품목당 비율이 50에서 100% 되는 품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80에서 130% 되는 게 있고, 90에서 130% 되는 게 있고, 50에서 150%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이 메모하는 데다가 좀 메모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공부가 되는 거,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사과, 벼, 모디, 복분자, 제가 주선 옥수수, 시설작물, 비가림사, 원해이설, 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들로 해서, 사과는 어차피 100% 가입이니까 그냥 뭐 최저단 최대나 의미는 없었고, 벼는 이제 최대가 요즘 바뀌었죠. 50에서 100%니까 평년 수확량 대비. 또 오디나 복분자나 뭐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 80에서 130%니까 각각에 대한 시설들 4개 다 이렇게 열거해서 차이점, 장단점. 그러니까 과수에서는 사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논작물, 밭작물, 과수들은 똑같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50에서 100%니까. 그래서 큰 근거치는 없으니까 그냥 대표 품목 하나를 가져갔다 썼고, 그다음에 오디나 복분자는 표준 가격을 쓰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 빠졌네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채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지금 기존에는 내용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네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뒤에 문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서 한 공간씩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빈 공간이 무지 많아요.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150페이지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빈 공간을 활용을 하면 이게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각각에 대한 답들 나와 있던 부분들에다가 역시나 빈 공간 통해서 포스트잇,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 2페이지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옥수수에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전 앞부분에서 최저에 대한 부분을 물었으면 뒤에서는 이제 보험 이제 최대 그런 것들로 한 번 더 물어본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넣을 때도 이렇게 차별화된 것들 연습하실 수 있게 포스트잇 같은 것들 활용해서 넣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최대를 물어봤으면 이 뒤쪽에서는 뭐 최저를 물어본다든지 이걸 해서 한 번쯤 이미지화 시켜서 좀 문제화 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알면 나머지 부분도 풀 수 있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문제는 좀 더 코거나 아니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함정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대표 품목들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보험료 부분도 이제 구성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각각에 대한 뭐 보험료 부분 사과, 그다음에 미경과 비율 관련된 부분들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가져가시고 각각에 대해서 뭐 조건 종합 2, 과수, 원해시설, 뭐 해갈인설, 축사, 닷작물, 논작물 가리지 않고 대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계산하실 수 있게 다 접근을 했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빠져있는 부분들은 메모하시거나 우선 포스트잇으로 이거 접근하실 수 있게 공간들을 많이 좀 비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품목들은, 대표 품목들은 또 다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품목도 안 고르고 다 한번 다룰 수 있게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는 품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넣어드렸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이나 자기부담금 파트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원해시설과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을 각각 별도로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 뭐 표준수확량 관련해서도 이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대표적으로 밤이나 포도, 그다음에 뭐 일정하게 복분자 오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옥수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대표 표준수확량 쓰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한번 메모를 같이 한번 채워 나갈 거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들 같이 대표 품목들 역시나 해보고, 그다음에 세부 품목으로 해서 포도나 밤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볼 수 있게 준비했고, 평년수확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년수확량, 과거수확량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런 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문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을 계속 채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년수확량은 적과주 종합 2, 적과주 종합 2에서도 이렇게 사과 품목은 밀식 재배인지 또 그것들에 대한 차이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일반 재배나 또 반밀식 재배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써보고, 그다음에 답은 나중에 어차피 이거 하나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다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채워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뭐 파생될 만한 여지는 없지만 뭐 자두, 그다음에 포도, 복숭아도 좀 틀리죠. 복숭아도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감귤 부분들 이렇게 피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복분자 오디, 벼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고, 복분자 오디까지 해서 사실 이제 평년수확량을 구할 때 기본이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 한 품목을 알면 나머지는 똑같이 풀어 나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 인수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콩에 대해서 인수제한 할 때 그 제곱미터당 몇 개 되는 부분들. 나머지 품목들은 뭐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양배추, 또 양배추에 대한 부분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평당 8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이런 데다가 메모를 같이 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당 뭐 10개를 심어야 된다. 아니면 또 각각에 대한 품목별로 지금 뭐라고 하죠? 10아르당 이제 이런 개념들로 10아르당 뭐 3만 주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인수 제한에서는 이렇게 다뤄볼 거예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가입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곱미터당, 아니면 10아르당 뭐 3,000제곱미터당, 아니 뭐 아무튼 뭐 1주당
2주당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슨 메모를 하면서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적과전 종합 2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삼품목, 농업수익감소 보장, 뭐 시설작물, 가축, 축사, 또 가축 재보험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비례보상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서 약 한 48페이지, 거의 50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들을 할 때 적과전 종합 2에서는 이 과목은 계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사 방법들과 보험금,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결과 주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어떤 유가 타박률이 발생하면 이 유가 타박률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사실 유가 타박률에 대한 공식만 저희가 알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 유가를 전체 유가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는 산시로 나오면 그냥 그걸 대입하면 되는데, 근데 이 유가도 사실은 네 가지에서 동서남북 네 가지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조사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응용하는 거는 이 조사 방법을 가지고서 이 숫자들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어떤 피해나 조사 방법들이 각각 열거해서 이 빈칸으로, 아니 뭐라고 하지, 포스트잇으로 그런 것들을 한 페이지는 조사 방법 관련해서 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같이 채워 나갈 거고, 하나는 그와 같다 이제 피해율, 보험금, 뭐 수확량, 감소량 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다가 같이 이제 열거를 해 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답은 저희가 가입을 할 때 뭐 평년이 됐든지 뭘로 됐든, 평년 착과량이 됐든지 평년 수확량이 됐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수확량을 가지고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감수량을 가져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품목들이었던 거잖아요. 이 감수량 가져가는 게 옥수수나 감귤, 적종2 이런 품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피해율로 접근하는 품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귤이나 옥수수도 피해율로 접근하는 품목이긴 하지만, 뭐 인삼 부분들이나 아니면 생산비 보장, 또 원예 시설 작물들 이런 것들 관련돼서 냈던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각각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감가를 해서 접근하냐 아니면 제조달가액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것들 차이가 있었던 것들도 같이 각각 해당하는 품목마다 메모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적종2에서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 적종2는 다양한 내용도 있으니까 하나하나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 사이값을 뛰어넘으로써 포스트잇 같은 거나 아니면 메모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들을 응용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좋은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 나갈 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기본적인 적과전 종합 2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로 해서 앞부분까지 약 한 10여 페이지 되겠네요. 10여 페이지. 한 10여 페이지, 한 8페이지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산시, 거기다가 응용할 수 있는 것,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봤고요. 실제로 본문에 들어갔을 때 사례가 어떻게 되죠? 적과전 종합 2는 사례가 가입을 무엇으로 했냐, 종합으로 가입을 했냐에 따라서 자연재해와 또 조수의 화재, 아니면 또 원칙으로 되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5종으로 가입했을 때 사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특정 장점들이나 뭐라고 그러죠? 그 품목에 따라서 사과 배를 가입했냐, 감을 가입했냐에 따라서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좀 비율을 맞췄어요. 사과에 대한 부분들은, 감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으로서 가져갈 거고, 조수의 화재 피해를 입은 것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것들, 또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게, 제가 보기엔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면 충분한데 조금 더 많이 응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품목을 보면 사과에 대한 특장점 0.07을 곱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감은 낙엽에 대해서 미부상비를 적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례들도 어떤 가입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부보장이나 아니면 가입했던 내용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 문제 속에다 다 녹여서 넣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서도 보면 사과나 감, 그다음에 5종 한정을 가입한 거거나 종합을 가입하거나 이렇게 됐고, 뒤쪽에서는 또 부보장을 가입한 경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최대한 다 넣어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각각 문제들 이제 풀어보실 수 있게 가져가시고, 역시나 두 개에서도 하나는 사과, 감인데 하나는 부부장을 가입했고 하나는 부부장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을 때 그런 것들을 그 부부장에 적용되는 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 동사의 부부장인데 가을 동사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다뤄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역시나 이쪽에는 단감, 이쪽에는 배로 해서 각각에 대한 뭐 특징들을 가지고서 또 접근할 수 있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건 같이 문제 통해서 보실 거고, 역시나 종합과수 구정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근데 과수 분모까지는 기본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학전 문자문 받자문과 틀리게 과수는 나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과실에 대한 부분들, 과실에 대해서도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그다음에 달려있는 것들에서 한 계단 과중 같은 것도 구하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중량을 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받자문이나 논자문과 차이가 좀 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수 부분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몇 페이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까지 한 5, 6페이지 정도에서 기본 개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포도, 자두, 복숭아 좀 유사하게 조사하는 방법들을 묶어서 각각에 대한 착과량이나 수확량이나 감수량이나 피해율들을 해당 품목에서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저희 한 품목 갖다가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포도 품목 갖다가 피해율을 끝까지 구해서 보험금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세 가지 품목을 단계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숭아 부분은 당연히 착과량이나 수확량을 구하는 건 아니고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값들 대부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를 통해서 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역시나 대추, 매실, 오미자는 이제 중량을 조사하는 것들이니까 과중조사하지 않은 품목들이지 않아서 다 착과량을 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수확량 두 가지 품목으로는 수확량을 구하고, 매실에 대한 특징들은 비대추 정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미터당 가입을 하고 한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피해율을 구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토대해서 대추나 매실은 수확량만 구하고 오미자는 피해율을 구하는 품목이었지만, 아니 그 피해율을 구하라는 문제였지만,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오미자를 피해를 구하다 보면 대추나 매실의 수확량도 구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대신 이제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비교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뭐 5회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출 문제들을 기출 파트를 제가 다시 또 만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5회 기출 문제는 뭐 순나방인가 돼서 순나방. 근데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병충이었어요. 근데 세균 구멍병이라고 보상하는 내용을 넣었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부분들은 제가 그 다음 파트에서 다시 또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을 통해서 각 해당되는 품목들마다의 특장점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에 대한 부분은 5문제 정도만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나머지 부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5가지 사례 넣었으니까 그것도 좀 너무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고, 그건 조건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거고, 이 수학적 종합과수도 역시나 조사 방법이나 이 보험금 관련해서 메모하실 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오디나 복분자, 무화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오디는 조사 결실수를 통해서 피해를 구하는 거고, 또 복분자도 이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 한 번에 엮어서 앞부분이 수학전이면 뒷부분은 수학 개시호로 해서 유사한 품목도 묶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산출할 수 있게. 답을 보면 그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 그다음에 한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 주요 품목에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은 다음에 한 품목에 대해서 뭐 보험 기간, 환산결, 결국은 보험금까지 구하는 것들, 이게 트렌드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문제를 해서 이걸 다 계산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을 또 보려면 또 다른 품목도 처음부터 다시 다 작성하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을 똑같이 작성하다 보면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다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감기 같은 부분들도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다 이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 단계 만약에 수학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 과실에 대한 부분, 동상에 대한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같이 한번 쭉 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들이나 뭐 복분자도 그렇고 뭐 무화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역시나 또 논작물 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총 5가지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 총 불능 하나, 불능 2개다 제이항 재직파에다가 수확량 감소인데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 다 나와 있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부터 전부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피해율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는 각각 피해율 직접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들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되는 것들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밭작물도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재파종이나 재정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 나머지 수확량 감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2항 재정식 재파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파종이나 재정식 들어가 있고 그냥 참고로 또 제2항 재직파도 같은 재시니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할 때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수확량을 구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나머지 4개, 밭작물 총 8가지니까 8개 돼서 표본 구간에 대한 수확량을 구해보거나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쪽에 보면 뭐 조사 아니 뭐 미보상, 기수학, 타작물, 뭐 수학 불능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다고 보면 이 안에는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것들에 대한 수확량만 구할 건지 아니면 이것 플러스 이것들에 대한 수확량을 구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만 수확량 구할 건지는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수확량을 물어봤고 여기서는 이 구간에 대한 수확량만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엔 그 값에다가 그 면적을 곱해주면 끝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 구간에 대한 수확량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 대한 피해율, 전체에 대한 감수량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어 있고 해당 품목에서 주요한 기억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으시면 좀 주요한 품목도 양파 같은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연습하실 수 있게 가을 감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가을 감자뿐만 아니라 가을 감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실제 수입 관련된 부분들도 대표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수입을 구하는데도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가격만 곱한다는 부분이었는데 또 연습하실 수 있게 같이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가을 감자에 대해서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다뤄볼 수 있게 고 옥수수는 좀 피해 수확량이니까 이런 것도 다뤄볼 수 있게 이렇게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특정형 관련된 인삼 관련된 부분들도 똑같은 내용들로 해서 각각에 대한 구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응용 문제가 손해액 산출하고 하는 부분이 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응용을 했는데 만약에 1번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피해에서 저희가 피해액을 구해서 피해액에서 손해액을 산출하는 게 이거에 대한 포인트였는데 이 사례가 보험 가액의 20%에서 저희가 피해액이 여기냐 여기서도 이게 감가했을 때 여기가 들어가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사례를 한번 하나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런 사례였다 만약에 기출문제가 그랬다고 하면 저희는 나머지 2번 이거 또 다른 사례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다른 사례들 하나 세 가지 사례가 있고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뭐 중복보험이나 그 다음에 2차 사고 시 피해율에서 지급보험금 차감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그런 것들 다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실려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역시나 구성은 똑같아야 돼요. 고추 관련해서도 뭐 수확
수학 개시 전인지 수학 중인지 어떤 구분해서 나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 대표 품목들 가지고서 비교해서 피해율, 경과 비율, 피해 이렇게 구하는 부분들 각각.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실려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경작불능이나 피해율이나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맞작물이지만 이 배추 등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품목만 연습하시면 나머지 가능하니까. 그다음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부분에서는 그 수학 개시 전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보험금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수학증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 품목을 가지고 전체로 다 구해보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부터 보험료,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 생산비 보장 보험금, 경작불능금까지 한 문제 통해서 싹 구할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내용들 여러 해봤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원예시설 및 버섯 관련해서도 시설 작물뿐만 아니라 시설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각각 사례들이 있어요. 거지.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수리복구를 했는지 수리복구를 뒤쪽으로 안 한 것들도 사례들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율 100%인 것도 있고 보상비율이 80%인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부담금도 전체에 대한 자기부담인 건지 개별에 대한 자기부담금인지 또 구분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축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에만 1과목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2과목은 어차피 손해액 산출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그러니까 손해액을 산출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가축도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그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액이랑 손해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손해액이라는 거는 보험 가액에서 더하기 잔존물 처리비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가액에서 빼기 이용물 처분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용물 처분액.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각각의 이용물 처분액에도 사례들을 몇 개 더 보고, 그다음에 보험 가액에 대한 부분도 사례를 더서 응용하실 수 있게 하고, 거기다 이제 추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봤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사실 한 50% 정도 이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빈칸이나 아니면 또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줬는데 이걸 합쳐져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잔존물 처리비용이랑 잔존물 보존비용만 줬는데 이용물 가액이나 아니면 대위권 보존비용이나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했으니까 이 풀이 부분을 아예 붙여서 밑에다 쓸까 했는데 밑에다 쓰는 거는 저희가 연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가리고 스스로 이제 한번 풀이를 이제 이 사이에다가 연습장 같은 거 놓고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 같이 여기다가 채워나가면서 우선은 50% 정도만 되어 있는 교재지만 앞으로 스터디 통해서 100%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희가 이제 2회 때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이렇게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다 나왔어요. 네. 표준 수확량. 네, 이렇게 뭐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과거에 다 다뤄봤었던 거고 풀었던 문제들이었고요. 또 이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는 자주 품목이었지만 이 문제에서도 이 포도에 대해서 각각 A품종, B품종으로 해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돼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는 사례들 단일 품종을 이렇게 넣고 했던 부분들 다 이것도 모의고사로 다 저희가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풀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또 활용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B품종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따로 이제 품종별로 구분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례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너무 공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같이 하셔 나가시면서 부족한 부분 같이 채워 나가고, 그다음에
확신을 좀 가지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과거에 공부했던 방법들도 중요한데 2021년에는 또 새로운 각오로 좋은 성적을 또 내야 되니까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부터 빈칸 듣기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